안녕하세요. 대전의 입시계의 제임스입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부류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미국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따라서 미국 대학 체육협회인 NCAA의 위상도 더욱 커졌습니다. NCAA에 속한 대학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디비전 1, 2, 3와 같은 NCAA 디비전 지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비전 1과 2, 그리고 디비전 3 학교에 다니는 것의 상대적인 이점 또는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전미 대학체육협회 NCAA는요.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1,100개가 넘는 대학과 대학교에서 대학 스포츠를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그러한 분류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질 만큼 NCAA는 매년 3월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요. 대학 풋볼과 농구 코치는 연평균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대학 운동선수들은 NCAA 규정에 따라서 급여를 받지 않고 있죠. 대신에 NCAA는 일부 선수들에게 학비와 숙박비, 교과서와 같은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장학금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CAA가 1906년에 처음 창설된 이후에 1957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단일 디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당시 유니버시티 디비전과 컬리지 디비전으로 불렸던 것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었죠. NCAA가 현재의 그 디비전 1, 2, 3의 3개 디비전으로 구성을 채택한 것은요. 1973년이 되어서였습니다. 이 디비전은 더 많은 리소스와 강력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갖춘 특정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부당한 이점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기본적으로 학교의 규모와 운동 프로그램의 리소스는 학교가 디비전 1이나 2, 3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디비전 1, 디비전 2, 디비전 3의 주요 차이점은요. 디비전 1과 디비전 2 학교 모두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반면에 운동장학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비전 3 학교는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장학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디비전 1과 디비전 2의 차이점은요. 디비전 1의 학교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예산이 큰 주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형 대학들은 대부분 디비전 1에 속한 대학들입니다. South Eastern Conference라든가 Atlantic Coast Conference, Big Ten, Pac-12와 같은 모든 유명한 대학 스포츠 컨퍼런스는요. 디비전 1 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유명한 역사가 있는 학교는요. 거의 디비전 1에 속하죠. 오하이오 스테이트라든지 UCLA,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State, Florida State, USC, 알라바마, 퍼듀, 유니버시티 커네티컷과 같은 학교들은 모두 디비전 1 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유치합니다만 그래도 NCAA 학생 선수들 중에 나중에 프로선수로 활약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각 디비전 학교들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디비전 1은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총 6천여 개 팀이 있는 350개의 대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9만 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디비전 1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9,000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디비전 2 학교는 디비전 1 학교보다는 작지만 디비전 1 학교와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 2 학교의 평균 등록 학생 수는 약 4,000명이고요. 디비전 2 학교는 총 313개의 학교로 세계 리그 중 가장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비전 2 팀은 내셔널 레벨이 아닌 리저널 레벨에서 그 지역 레벨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비전 3 학교는 평균 등록 학생 수가 2,600명에 불과해서 가장 적죠. NCAA에는 총 434개의 디비전 3 학교가 있습니다. 디비전 1이나 디비전 2 학교와는 달리 디비전 3 학교는 운동 장학금을 수여하지는 않지만요. 학생 운동 선수는 여전히 학업 장학금 및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비전 1 대 디비전 2 그리고 디비전 3의 차이는 학교의 수익 창출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NCAA 학교의 운동 프로그램은 총 189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부인 190억 달러에 달하는 그 금액을 정확히 말해서 96%를 디비전 1 학교에서 창출을 했죠. 디비전 2 학교는 이 수입의 3%를 그리고 디비전 3 학교가 나머지 1%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디비전 1과 디비전 2는 디비전 3와는 달리 모두 스포츠 장학금을 받습니다만 디비전 1과 디비전 2의 차이점은 스포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입니다. 디비전 2 학생의 그 디비전 2 운동선수의 더 높은 비율이 스포츠 장학금 이외에 어떤 형태의 장학금을 받습니다. NCAA에 따르면요, 디비전 1 운동선수의 53%가 다른 어떤 형태의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디비전 2 학교에서는 그 수가 56% 더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헷갈려서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어느 디비전이냐에 따라서 그 장학금이 사실 뭐 대학에 운동 장학금, 운동 특기로 가면 모두 전액 장학금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만 사실은 뭐 어느 디비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고요. 디비전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또한 같은 디비전 1 학교라 할지라도 어느 종목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비전 1 학교라 할지라도 아메리칸 풋볼의 경우에 그 팀에 속한 대부분의 선수가 전액 스포츠 장학금을 받는 반면에 뭐 테니스나 수영 등의 종목들은 팀 선수의 100%가 NCAA 스포츠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종목에 따라서 팀 인원의 50% 또는 70% 정도에게만 장학금이 나오게 되므로요. 이를 분산해서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분산해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대신 학교는 다른 형태의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비전 2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NCAA 스포츠 장학금 비율이 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장학금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 3 학교는 평균 등록 학생 수가 2,600명에 불과해서 가장 적죠. NCAA는 총 450개의 디비전 3 학교가 있습니다. 디비전 1이나 디비전 2 학교와는 달리 디비전 3 학교는 스포츠 장학금을 수여하지는 않지만요. 학생 운동선수는 여전히 학업 장학금 및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운동에 큰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에게 디비전 1이냐 2냐 3냐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가 관심 전공이거나 대학 스포츠가 대학 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디비전 1 학교들 중에서 자신의 대학을 검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운동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계속 운동을 하고 싶거나 프로 운동선수로의 희망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는 운동 재능을 더 치열한 경쟁이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부스터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어떤 디비전의 대학 경험을 원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 1 또는 디비전 2 학교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에 운동이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비전 1 학생 운동선수는요, 주당 평균 33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있고요. 디비전 2의 경우에는 주당 운동에 투자하는 총 시간이 평균 31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디비전 3 운동선수는 주당 평균 28시간을 운동에 할애하고 있죠. 따라서 디비전 1에 속하는 운동선수는요, 운동에만 거의 일주일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비전 1 대학 풋볼 선수의 하루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지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수준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아침에 새벽 5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근력 및 컨디셔닝 세션을 거친 후에 보통 팀 회의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전 수업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수업은 오전 내내
진행이 되고요. 오후 뭐 2시나 3시 정도까지 점심 먹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운동 스케줄로 돌아가게 되죠. 경기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 미팅을 해야 되고요. 또 연습 준비하고 2-3시간 정도 연습을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나면 또 운동선수니까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먹어야겠죠. 저녁을 많이 먹어야겠죠. 그리고 숙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내일 아침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운동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좀 더 빨리 들어가야겠죠. 물론 모든 디비전 1 학생 선수의 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꽉 차고 규칙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 요점은 분명합니다. 디비전 1 또는 디비전 2 학교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뭐 시즌에만 그렇지 설마 오프 시즌에는 한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디비전 1 학생 선수의 67%와 디비전 2 학생 선수의 63%가 오프 시즌 동안의 경쟁 시즌보다 훈련 때문에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디비전 3 학생 선수의 경험은 조금 더 밸런스가 맞춰 있습니다. 디비전 3 학생 운동선수는 주당 평균 40시간을 학업에 그리고 주당 28시간을 운동에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에만 주당 28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여전히 아주 큰 시간 투자죠. 그렇지만 디비전 3 수준의 대학 스포츠 참여는요,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디비전 1이냐 2냐 3냐는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운동선수로서 미래를 확신하고 있고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지 또는 개인적인 다른 목표가 있고 운동을 대학 경험의 하나로서 부수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디비전에 속한 대학으로 진학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뭐 아무리 본인이 원하는 디비전과 대학들을 정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NCAA 리크루트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NCAA 리크루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